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 한 살 어린 동서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길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도 넘도록 군 생활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참 곧고 바르신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늦잠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버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출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일찍 어머니를 보내드렸지만 든든하고 믿음직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덕분에 저희 친정 오빠도 해군이 되었고 지금도 군 생활을 하고 있죠.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가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에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부셨고 남편과 남편보다 일찍 결혼한 남동생, 이렇게 식구가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국내 무역 관련 일을 하는 중견기업에 다녔고 중국 쪽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고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30대 초반, 중반에 만나 그리 빠르지 않게 결혼을 이야기했기에 양가 집안에서는 모두 환영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조금은 급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차쯤 되었을 때 남편이 중국 물류창고로 파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변경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신혼이었던 저희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출근을 하며 특별한 날 혼자서 시댁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시댁분들은 정말 딸처럼 챙겨주셨기에 부담 없이 자주 찾아뵐 수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명절, 동서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정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혼자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과 도련님, 동서 넷이 있었습니다.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도련님과 동서는 명절이나 쉬는 날에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앉아 밥을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잠시 컴퓨터를 챙기러 나가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동서의 돈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도련님은 주식 일을 하고 동서는 중고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 셋뿐인데 굳이 돈 자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동서는 꿋꿋하게 자기가 갔던 여행지나 산 명품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거실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을 자기가 중고차 파는 곳에 저 사람을 봤다고 저 사람 별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굳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정말 듣기 싫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여행이나 명품 사실 때 부모님도 한번 모셔가 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때 아, 네, 그러며 싫은 티를 살짝 내더라고요. 그러다 거실 TV에 군인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했습니다. 동서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는 군인이랑 마주치는 게 무섭다면서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등 군인이 무섭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무섭다이지 살짝 까는 듯한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숨기려고 했지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저를 보신 시어머니는 군인이 왜 무섭냐면서 저희 부모님이 군인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이야기를 했고 동서는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떡하냐고 군복 입고 왜 돌아다니고 있냐고 군대에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군복 입고 나오지 말아야지 군대에만 있어야지 라고 저는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개념이 참 없다고 군인이랑 안 좋은 추억이 있냐면서 열받음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지만 동서가 한마디를 더 하면서 말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저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언성 높여가며 싸웠고 시부모님은 말리며 다툼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말리시며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고 주차장까지 와서 한참을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다 저는 혼자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정말 외롭고 서러움이 북받쳐 집에 오는 길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면서 동서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저에게 따지며 소리치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다퉜습니다. 물론 흥분하거나 하진 않았기에 심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도련님은 자기 부인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열받았는지 소리치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해
정말 펑펑 울며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정말 침착하게 전화를 끊었고 한참 뒤에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니 진정하고 푹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도련님에게 전화가 와서 사과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출근하며 시간이 좀 지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오는 날이 한 달쯤 앞뒀을까? 11월 시어머니 생신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리 연락해 필요한 선물을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는 이미 동서와 도련님이 와 있었고 동서는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까지 동서는 저에게 말은커녕 인사도 하지 않았고 제 인사조차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풀어보려고 했지만 맘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저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컴퓨터를 잘 할 줄 모르시지만 휴대폰으로 주식을 하셨고 조금 큰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나름의 고가의 태블릿 PC와 이어폰을 선물해드렸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었고 용돈은 남편이 또 따로 보내드렸습니다. 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치듯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무시하며 시어머니와 태블릿을 함께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동서는 자리에 일어나며 작게 잘난 척하더니 선물 꼬라지하고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들으라고 한 거였죠. 저는 동서를 쳐다보며 야라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하면서 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죠. 동서는 선물을 못했고 용돈으로 드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도련님까지 나서서 한 소리 거들며 저에게 한마디 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가 일어나 상황을 정리하시며 도련님과 동서를 집에 돌려보내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되려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 저는 정말 불편함을 못 견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열이 받더라고요. 빈손으로 찾아와서는 고민 끝에 산 선물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 면전에 대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 저를 무시한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보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곤 연말이 되었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은 남편과 저는 제주로 여행도 다녀오고 즐거운 시간을 한참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 일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 키우지 말자고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을 때 시아버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모두 집에 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시댁에 모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시부모님과 남편, 도련님, 저와 동서까지 모두 모여 이야기를 해나갔죠. 시부모님은 사이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도련님과 남편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 남편에게 예전에 주식을 추천해 주었던 것에서 돈을 벌었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거 돈 얼마 되냐면서 이야기를 했고 동서까지 거들며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자기들 아랫사람 대하듯 이야기를 했고 저희 보고 거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마자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치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남편은 동생을 때리려고까지 했고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도련님의 말투와 행동에 대해서 혼을 내셨고 도련님은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그해 설에도 도련님과 동서는 시댁에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전화해서 풀려고 했지만 연락하지 말라고만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래 명절에 여행을 다녔던 도련님 부부였지만 서로 다툰 뒤였고 감정은 서로 좋지 않았기에 저와 남편 때문에 설날에도 집에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도련님과 동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련님은 하던 주식의 수익률이 저조해 선물과 프로그램 등을 사용했고 저조했던 수익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가지고 있던 재산조차도 반의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었다고. 동서는 그 상황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댁과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몇 번을 빌려주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동에 돈이 필요할 때만 시댁에 찾아오는 등의 모습에 미워서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살던 집까지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도련님과 동서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은퇴 후에 매매하시고 관리하시는 다세대 주택에 살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 다세대 주택은 다 군인 출신 분들이 사시는데 괜찮겠냐고 이야기를 동서에게 했고 동서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따로 돈을 받지 않고 도련님을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쌤통이다 잘 되었다까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자격지심이 들어 저희에게 그렇게 행동했구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